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 요즘 삼성 폴더블 폰 대박난 거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한 7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세부적인 스펙에 일일이 신경 쓰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거든요. 대부분 디자인을 보고 판단을 하죠. 이 디자인 덕분인지 폴더블 폰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행보를 보면 정말 희한하게 스마트폰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도체가 부진하고, 반대로 반도체가 대박나면 스마트폰 실적이 항상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모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역대급 분기 실적이 예상됩니다. 시장조사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은 72조 3,200억, 영업이익은 15조 4,5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창사 이래로 분기 매출 70조를 돌파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70조를 돌파하게 되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도 15조를 넘었던 적이 지금까지 딱 두 번 있었는데, 역대 최대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1분기와 3분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15조 4,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 이제 달성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라 몇 년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가 교차로 오게 되는데, 올해 초부터는 호황기가 다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향후 2, 3년 동안은 반도체 실적도 꽤나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폴더블 폰까지 대박이 나면서 창사 이래로 지금 역대급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가도 올해 1월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 7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조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아무리 조정이 크게 와도 때가 되면 다시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기업 자체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거나, 뭐 예를 들면 초미세공정 진입에 실패를 해서 성장 동력에 예전의 인텔처럼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왔을 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뭐 매도를 고민하는 것이지, 기업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나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단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손절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D램을 보면, 일단은 3분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4분기에는 살짝 꺾일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비장의 무기인 DDR5 메모리 전환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 인텔에서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쯤에는 DDR5 기반의 CPU를 이제 속속들이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력인 DDR4 메모리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재고 처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DR5로 전환되는 순간 실적은 다시 폭발적으로 아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스마트폰 성수기가 찾아오고 있어서 모바일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전망도 좋고, 시스템 온 칩이나 디스플레이 구동 칩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반도체 실적은 당분간 나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반도체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면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을 올렸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삼성전자도 TSMC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후발주자라서 그동안 저가격 정책을 고수하면서 몇 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가격을 올렸으니까 아마 실적은 점점 개선이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파운드리 실적이 너무 형편이 없었는데, 이거는 삼성이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고객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가격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도 수많은 경쟁사들이 있었지만 성급하게 유료로 전환하는 업체들은 거의 망하고 무료 정책으로 꾸준히 점유율을 끌어올린 카카오톡이 짱을 먹고 나서 이제는 문어발식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떼돈을 버는 것보다는 일단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쪽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조 단위로 반도체 공장 미친 듯이 짓고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초미세공정 기술력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긴 하지만 절대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기술력에서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사실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인데, 아무리 점유율이 낮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TSMC를 때려잡겠다면서 정말 마음먹고 진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파운드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마 지금과는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반도체에 대한 믿음 때문인데, 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딱 하나만 했어도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폴더블 폰 덕분에 스마트폰에서도 대박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긴 하지만 항상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판매량에 비해서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취약하죠. 또 시장이 가장 큰 중국에서 삼성폰의 점유율은 고작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중국에서 점유율은 소수점 단위입니다. 그리고 고급폰에서는 애플한테 항상 발리고 저가폰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섣불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폴더블 폰이 대박이 나면서 아마도 이런 분위기를 좀 역전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밖에 사실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반도체가 우선이지, 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가전, 5G 통신 장비, 하만, 사실 이런 부문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애플이 고가 정책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듯이 삼성도 이제는 갤럭시 Z 폴드 3나 Z 플립 3 같은 폴더블 폰으로 제2의 스마트폰 전성기를 맞이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DSCC에 따르면 올해 700만 대 이상의 폴더블 폰을 출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폰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국에서조차 이미 구매 대기자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예약 92만 대에 첫날에만 27만 대가 개통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에서도 첫날 예약 물량이 갤럭시 노트 20 대비 2.7배 많았고, 독일에서도 갤럭시 Z 폴드 3 주문이 폭주하면서 배송 지연에 따른 사과 메일까지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전 예약 물량만 갤럭시 G 시리즈 전체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설레발이 아니고 근거 있는 흥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만 뽀록으로 과열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매우 고가폰인데다가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원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대로 잘 밀고 나가면 주가 상승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기준으로는 70조 이상 역대급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역대 세 번째로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분명히 재투자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당장의 주가 수익에 신경 쓰는 분들은 뭐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역대급 호실적 예상으로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기셨을 것이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 저평가 받고 있을 때 한 주라도 더 담자. 오히려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편하게 투자를 아마 하실 겁니다. 누가 봐도 후자가 더 바람직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적 좋으면 무조건 바로 떡상하고 실적 안 좋으면 무조건 바로 폭락하고 이렇게 초등학생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뻔하게 흘러가 준다면 주식으로 돈 못 벌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호실적에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짜증나서 털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다면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아주 특출나게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사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바로 우리가 큰 수익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어도 실적으로는 깔 게 없고 아마 앞으로도 호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 왜 안 오르냐고 투덜대기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